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서 한 5분 정도 합니다. 그러면 어깨가 쫙 늘어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닥TV 건강 전문 아나운서 황인성입니다. 팔을 들 때 고통스럽거나 혹은 밤에 잠을 잘 때 팔이 아파서 잠을 못 이룬 적 있으신지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기 쉬운 이 증상이 알고 보면 회전근개 파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회전근개 파열과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조금 자세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영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영석입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이름이 어려워요.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병인가요? 자, 일단 어깨를 먼저 살펴보면 어깨 관절처럼 360도가 돌아간절은 잘 없죠. 네. 360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잡고 있는 근육, 힘줄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4가지 힘줄이 있는데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이렇게 4가지 근육이 있는데 이 4가지 근육이 어깨에 붙는 이 힘줄을 바로 회전근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근육 이름이 다 어렵네요. 네. 외우신 것도 대단한데 이 질환이 처음으로 생기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자, 처음에는 네. 환자분들이 그냥 어깨가 뻐근한가? 네. 뭔가 결린다 라는 느낌을 호소하시다가 네. 이제 특정 동작,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하다가 등을 밀어야 되는데 갑자기 아픈 거예요. 네. 그리고 옷을 갈아입다가 갑자기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한 60도에서 120도 정도 되는 사이에서 자꾸 어깨 통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네. 자, 이 통증이 지속되다 보면 이제 밤에 잠을 잘 자다가 갑자기 아파서 깨시는 거예요. 네. 왜 깨지? 어깨가 아파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꾸 이제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어깨가 아플 때 환자분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어깨가 아프면 어디가 아플까요? 어깨가 아프면 어깨가 아프겠죠. 여기 아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프면 당연히 여기가 아픈 거 네.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어깨가 아프면요 어디를 처음에 얘기하시냐면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요? 어깨 아래?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삼각근이라고 표현하는데 처음에 여기가 아프니까 환자분들이 좀 오해하시죠. 이거는 그냥 어깨가 아니라 그냥 팔이니까 그냥 이건 근육 문제겠지? 뭐 운동하는 사람 근력 운동 열심히 해서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랑 그리고 이제 날개뼈.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어깨 아프고 날개뼈 아프니까 이거 그냥 내가 뭐 평상시에 좀 내가 무리하고 근육 때문에 그러겠지 네. 라고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리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오세요. 그래서 한 몇 개월을 계속 치료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오시는 거죠. 물리치료는 아예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근육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괜찮겠지 하시다가 치료하는데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밤에 깨고. 그래서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각근이 아픈 경우도 있겠지만 뭐 팔이 아프다, 손이 아프다, 뭐 혹은 뭐 목이 아프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네. 우리가 네. 근육이라는 거는 어깨 근육이 일을 못하면 누가 일을 해줘야 될까요? 다른 근육이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내가 일을 못하면 누가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해야죠. 네. 그렇죠. 그래야 몸이 돌아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더 해버리기 때문에 그 근육도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깨라는 거는 어깨 힘줄도 있지만 그 위를 덮고 있는 삼각근. 네. 그 다음에 승모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승모근 삼각근들이 과하게 일을 많이 한다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육이 짧아지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면요. 그렇죠. 근육은 일을 많이 한다는 건 근육이 짧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육이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뒷목이 아파요. 여기 근육들이 더 단축이 되면 어지러움이 생기고 두통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근육이 수축을 하면 디스크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할 수 있어요. 목 디스크도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니 어깨가 내가 처음에 아팠는데 여기가 아팠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네. 자꾸 저린 증상이 생기지라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진료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급성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 만성 통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뭔가가 내가 좋아져야 되는데 좋지 않아진다. 네. 한 달이 지났는데도 뭔가 비슷하다. 그러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진단받으시고 치료 꼭 받으셔야 돼요. 지금 기간을 이제 한 달로 정해주셨는데 네. 한 달을 딱 재고 나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1, 2주만 불편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예요? 어떤 네. 분들은 하루만 아파도 병원에 잘 오세요. 네. 어떤 분들은 한 달 아파도 병원에 잘 안 오세요. 어. 그런데 급성기 때 오시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
이 시기에 빨리 치료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는데 네. 시간을 놓치시면 더 오래 가니까. 어. 근데 혹시나 내가 생각했을 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또 만성기에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도 주저앉지 마시고 언제든지 통증에 호전이 없다면 빨리 판단하셔서 바로 병원 오셔서 또 그때 치료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만성기로 가면 혹시 뭐 치료가 어렵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병원에 더 자주 오시죠. 아, 다 자주 가는 그렇죠. 거예요? 고칠 수 있는데.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거죠. 어. 그래서 급성 통증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네. 치료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죠.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밤에 잘 때 통증이 또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깨 네. 신경은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바깥쪽으로. 어. 자, 그리고 네. 두 번째 견갑골, 날개뼈 쪽으로 지나가요. 자,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정상적일 때는 신경이 예민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예민해져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로 지나가는 신경이 자 오른쪽으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프죠. 그렇죠. 신경이 눌리니까. 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신경도 자 누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경이 더 눌리게 되겠죠. 어. 그러면 밤에 통증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맨날 오른쪽으로 자는 습관이 있어서 내 어깨가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깨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눕는 게 안 되는 거지 오른쪽으로 누웠기 때문에 어깨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회전근개 팔과 관련해서 또 비슷하게 아픈 게 오십견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십견과 회전근개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아.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힘줄이 파열된 겁니다. 힘줄이 파열? 힘줄이 파열. 네. 근데 오십견은 의학적 용어는 뭐냐면 유착성 관절낭염. 좀 말이 어렵죠. 어렵네요. 그냥 오십견으로. 그렇죠. 할게요. 그게 뭐냐면 유착. 들러붙었다는 거예요. 어. 뭐가? 관절낭이. 그러니까 힘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깨를 올릴 때 우리 관절낭이라고 그래서 고무줄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자연스럽게 잘 늘어나야 되는데 50견은 이게 딱 굳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팔을 들어 올릴 때 잘 안 올려져요. 간단하게 제가 50견이냐 회전근개냐를 감별할 수 있는 간단한 신체 검사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들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팔을 이렇게 해서 팔을 들어봅니다. 의사가 해도 좋고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드는데 팔이 잘 올라가요. 아프지만 올라가요. 달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회전근개 파열. 자, 그런데 50견은 어떻게 되냐면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리는데 여기서 올리려고 그래도 더 이상 못 올려요. 길을 써도 못 올라가는 못 거예요? 올라갑니다. 그럼 환자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같이 올라가요. 왜? 팔이 늘어나질 않으니까. 네. 이거는 50견입니다. 몸은 고정한 상태에서 팔만 올려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내가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 회전근개 파열을 50견으로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팔을 올려요. 올릴 때 내가 올릴 때 아프잖아요. 네. 그럼 팔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올리죠. 그렇죠. 그럼 네. 어떻게 해야죠? 이거 50견이야. 팔이 못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을 놓치시고 그냥 50견이다라고 오해하셔서 그냥 열심히 스트레칭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50견이라는 말이 50자가 들어가니까 보통 네. 이제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야 이제 걸리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죠. 회전근개 파열도 조금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젊은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보통 회전근개 파열은 네.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깁니다. 퇴행성. 그래서 주로는 나이 많은 50대, 60대. 네. 나이가 많을수록 확률적으로 높아지고 네. 50견은 보통 50대에 잘 생기니까 50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50견이 50대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30대에도 생길 수 있고 40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이랑 크게 상관은 없는 거군요. 그렇죠. 병원에 그럼 이제 아파서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네. 어깨가 이제 문제인지 아니면 목 디스크 때문에 문제인지 감별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시면 물어봐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럼 환자분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막 짚으세요. 네. 자, 여기를 짚으면 이제 제가 어깨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팔을 들어봅니다. 네. 들었을 때 움직였을 때 끝에 가서 통증이 있거나 안 올라가면 이건 어깨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깨가 아파서 이제 여기 아프다고 하시는데 네. 제가 열심히 팔을 들었어요. 드는데 환자분 반응이 없어요. 아프지 않으세요?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건 목 디스크 문제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파서 오셨을 때 자꾸 이게 어깨 문제로만 인식을 하시는데 그게 네. 아니고 목 디스크가 있을 때도 여기가 아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체 검사를 통해서 증상을 통해서 환자분이 정말 어깨에 힘줄에 문제가 네. 있을까를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검사를 해야 되겠죠. 네. 검사는 초음파 검사와 MRI 검사가 있습니다. 초음파는 어떠냐면 초음파는 힘줄의 파열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사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실력 차이? 그렇죠. 전문가니까 잘 보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초음파는 이렇게 보면 파열인데 이렇게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초음파를 찍고 오셨을 경우에는 네. 제가 직접 보거나 아니면 좀 더 자세하게 무슨 말이냐면
어깨 파열이 있을 때 힘줄에 문제가 있지만 네. 그러나 낭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두박근이 붙는 부착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깨가 아플 때는 회전근개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일 수 있어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MRI를 찍는 게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 네. 무조건 MRI 찍을 필요는 없지만 안 되면 MRI로 그렇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기도 네. 중요한 거죠. 처음에 일주일 만에 오셨으면 처음부터 찍진 않죠. 네. 처음에는 찍어서 처음부터 아프면 일단은 치료를 한번 해보고 아니면 간단하게는 초음파를 봅니다. 초음파 보면 힘줄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석회 네. 이런 건 초음파가 더 잘 보여요. 뭐 아니면 3개월, 6개월 만성 통증으로 점점 가면 이때는 꼭 MRI 찍어서 확인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확진이 됐다라고 판정이 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회전근개 네. 파열, 저 어깨 파열 때문에 왔어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꼭 두 가지를 생각하시라 그래요. 뭐냐면 첫 번째, 파열이 어떤 파열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병원 가서 들었어요. 네. 파열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봐요. 어떤 파열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냥 파열인데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세요. 네. 자, 힘줄의 파열은 힘줄이라는 건 두께가 있습니다. 힘줄의 두께가 전층이 끊어진 건 전층 파열, 부분층이 끊어진 건 부분층 파열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분층이 파열되면 부분층 파열은 수술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보존적인 치료하면 돼요. 그러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층 파열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 전층 파열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네. 자, 우리 옷을 많이 입으면 옷이 어떻게 될까요? 해지죠. 그렇죠. 옷이 해져서 좀 얇게 되는 거는 부분층 파열. 부분 파열. 그런데 얇게 되면서 구멍이 뻥 뚫려 버렸어요. 네. 그거는 전층 파열입니다. 자, 그러면 옷에 구멍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되죠? 자연적으로 구멍이 메꿔질까요? 안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나요? 없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죠? 실로 바늘로 꼬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회전근개 파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들으셨어요. 어깨 힘줄이 파열됐어요? 그럼 물으셔야 돼요. 전층입니까? 부분층입니까? 자, 부분층이라면 보존적인 치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전층 파열은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로 가야 되는 거네요. 네. 결국 가서 전층이면. 네. 그런데 이제 50견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아까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린다 네. 그랬죠. 이게 50견인지 회전근개 파열이 잘 모르시고 팔이 안 올라가니까 50견으로 오해를 하셔서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검사하고 진단해서 내가 50견이다. 네. 50견에서는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50견은요. 2년에서 3년 정도 고생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고쳐져요. 천천히. 자, 그래서 50견은 좀 단계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어깨가 아파요. 그러다가 두 번째 2단계 가면 어깨가 아프면서 팔이 안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때가 제일 아파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때 병원에 오세요. 3단계 이제 통증은 서서히 줄어드는데 팔이 안 올라가요. 네. 4단계 이제 통증은 없어요. 그런데 어깨가 팔이 굳어진 채로 있습니다. 10견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어깨의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스트레칭, 어떤 분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열심히 1년, 2년을 고생해서 네. 서서히 좋아져요. 그런 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깨를 계속 방치하시면 우리 몸은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목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디스크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이걸 잘 모르세요. 네. 그냥 내가 노력을 해서 1년, 2년이든 좋아지면 그만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치료를 해드리냐면 브리즈망 치료를 합니다. 브리즈만 치료요? 브리즈망. 브리즈망. 말이 좀 어렵죠? 네. 간단하게 표현하면 자, 어깨에 국소 마취를 합니다. 네. 그럼 마취를 하면 안 아프죠? 네. 이거를 제가 팔을 늘려드리는 거예요. 당겨서요? 그렇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서 한 5분 정도 합니다. 그러면 어깨가 쫙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최소 3개월 정도를 재활 치료합니다. 그러면 50견 치료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그냥 이렇게 당기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러면 자,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네. 다리 찢기 되세요, 안 되세요? 되다 말았어요. 그렇죠. 지금 다리 찢기를 3개월 동안 열심히 찢으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그냥 찢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파열되지 그렇죠. 정말 할 수가 없겠죠. 다리 찢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찢으면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 다 굳어져가지고. 네. 이거를 강제적으로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되죠? 힘들어서 못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해야 되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쵸. 맨날 이것만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고통스러워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병원 가면 스트레칭 하라고 그러는데 바빠도 죽겠고 집에 오면 힘들어가지고 그냥 잠자기도 바쁜데 네. 스트레칭할 시간도 없고 나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0견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브리즈망 하시면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죠. 브리즈망. 브리즈망. 네, 예, 외웠습니다. 예. 네.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 때문에 그 질환에 걸려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가장 많은 건가요? 자, 회전근개 파열은 사실은 퇴행성입니다. 퇴행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퇴행성 중에서도 과사형. 자, 많이 쓰신 분들 어깨를 우리가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더 닳겠죠. 네. 옷을 많이 해지니까. 자, 그리고 반복적인 사용. 과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사용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외상. 외상. 넘어졌는데 팔이 빠졌어요. 네. 자, 우리가 젊을 때 팔이 빠지는 거랑 나이가 들어서 빠지는 건 전혀 다릅니다. 20대, 30대 탈구가 됐을 때는 어깨 힘줄에 손상이 없습니다.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런데 50대, 60대 때 팔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약해져 있는데 팔이 빠지면서 힘줄을 손상시킵니다. 그때는 이제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퇴행성이죠.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보통은 통증이 생기고 아파서 오면 힘줄의 파열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아주 쏙쏙 됩니다. 자, 오늘 어쨌든 끝으로 오늘의 하이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자, 어깨. 여러분 어깨가 아플 때 스스로 진단 내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깨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가 아플 때 그냥 단순하게 근육 문제로 판단하셔서 시간을 끌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우리 몸은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깨가 아프신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깨 때문에 그런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하셔서 회복하셔서 건강한 어깨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혼자 아프다고 끙끙대지 마시고 이런 전문가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형외과 전문의 이영석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